뉴라이트의 담론 근거가 다 무너진 뒤에도 이 사회에 상당 범위에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발표 맨 끝에서 끝에 문단에서 사족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붙인다. 한마디 붙이는 게 있습니다. 싸우면서 배운다는 말대로 승리 지상주의는 윤석열의 반대자들까지 물들였다. 이것이 승리만 추구하면서 대결을 키우는 그런 추세가 그와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까지도 한테도 그런 강박을 가해요. 그래서 뉴라이트의 통조에 대항한다는 쪽에서도 자칫하면 그런 불필요하게 대결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게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딜리버레이션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딜리버레이션이 민주주의 제도의 주축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90년대 이후에 발전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면 근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승리지상주의가 또 근대 정신의 일부로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원자론입니다. 그 원자론을 대입시켜가지고 인간을 파편화하는 추세가 있었죠. 원자론 자체는 물리학계에서 20세기로 들어올 때 폐기가 됐는데 원자론의 세계관은 상당히 그대로 오랫동안 남았고 또 인간 사회를 그 원자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풍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없는 갈등을 만들고 있는 갈등을 키우는 그런 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박스쿨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런 어떤 풍조가 있다는 거. 뭔가 좀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그런 그 풍조가 우리 사회에 있다. 이것은 승리로서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런 욕구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그 노력을 장기적으로 기울여야 될 문제다 하는 점에서 저는 승리보다 성공을 그런 제목을 발표해서 제시했던 겁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각급 학교에 퍼져 있는 이 리박스쿨에 그쪽에서 만든 그 교재들, 책들을 다 색출해서 그걸 폐기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늘봄 학교에서 이들이 이제 강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뉴라이트라는 명칭도 가급적 안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 국민들한테 뉴라이트라는 개념이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뭐 국정감사나 뭐 이런 데 나와서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뉴라이트라는 네이밍이 굉장히 지금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아마 리박스쿨이라는 표현도 아마 바꾸지 않을까.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미 이제 드러나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노력이 결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뭐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뭐 식민지, 근대화론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까 그 뭐 반일 종족주의
사람들이 이제 생산해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그야말로 지금 청소년 세대들에게 그거를 그대로 강조를 하고 역사에 대해서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역사의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역사의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있어요. 저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문제점이 그겁니다. 역사 속에 보면 분명히 가해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제 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편에서 그 가해가 아니었고 그것이 오히려 역사의 바람직한 어떤 방향이었다라고 그렇게 좀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내는 것은 그거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역사를 왜 공부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퍼져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럴 것이고 이 비제도적인 차원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그리고 법적인 조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 참 잘 들었고 김기엽 선생님 얘기도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국군의 전통을 바로 세우자. 그러니까 의병,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국군으로 이어지는 이 정신사적에서 바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본 잔재들이 만든 군정청에서 만든 국방경비대를 모처로 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어떤 후배가 딱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대중에 있는 질문이 아니라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선배님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를 부정하십니까? 딱 그래요. 아 이게 이 사람들의 핵심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이것이 저는 지금 있는 현상에서 한 발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 틀을 좀 깨서 뉴라이트를 이건 가짜 보수라. 보수가 나쁜 게 아니다. 가짜 보수니까 그렇다. 보수라는 것이 원래 내셔널리스트 아니냐. 예? 우리나라의 보수는 이상하게 한민당이 일제와 일제단체와 합쳐서 이게 그냥 친일을 보수로 둔갑을 시켜서 이거 일어난 거지 원래 보수는 진짜 보수는 내셔널리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전반을 지금 적대화하는 거 아니라 가짜 보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철 의원이 저를 찾아와서 한 얘기가 형님이 보수주의 하세요. 그럼 제가 형님 따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가짜 보수가 날뛰는 판에 진짜 보수를 하세요. 우리나라의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라이트를 대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 보수적 가치로 인정을 해주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가짜 보수다. 처음부터 친일 보수가 어디 있느냐,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전체를 보수 전체가 나쁘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광복회도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넘어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좀 지도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제가 뭐 이런 학술 뭐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고 현장에서 주로 이제 싸우면서 특히 한때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뉴라이트 생각들이 어떻게 퍼지고 이거에 이제 제가 생각을 왜 바꾸게 됐는가를 좀 전해드리려고 온 건데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게 한마디로 보수라는 단어 자체를 저들이 이렇게 가져가 버리고 이걸 다 악마화를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점점 더 우리 영토가 좁아진다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제로 저들이 리박스쿨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가 그러니까 소위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저들이 어떻게 파고드는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간단합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는데 이게 이제 리박스쿨이라면 여기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팩트에 대한 내용들을 아무리 이제 이쪽에서 보여줘도 아까 뭐 김내훈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한 팩트를 그럴듯하게 만들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 디테일하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 그래프랑 영어 몇 개 때려 박아놓으면 뭔가 이것도 사실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뭐 극좌가 주장하는 바, 이건 극우가 주장하는 바, 둘 다 이게 퉁쳐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싸움에서 이제 저들이 지금 이제 계속 뭐 국정 교과서나 이런 걸 하면서 점령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들이 이제 교육이랑 언론, 그러니까 뭐 언론 개혁과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보통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저들이 쉽게 무력화시키냐면 교육은 이미 좌파 세력들이 그 점령을 했다. 뭐 전교조, 민주노총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못 배우는 거야. 쌤 왜 이런 거 학교에서 이승만 독재자라고 박정희 독재자라요? 학교에 이미 좌파 세력들이 점령을 해서 너네가 못 배우는 거야. 하고 실제 아이들의 입으로 그걸 계속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퍼뜨리기 시작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요즘 플랫폼에서 그런 얘기를 확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 헷갈리게만 해도 사실 저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실제로 팩트로 싸우는 거고 저들은 이제 사실과 대부분의 거짓을 갖고 싸우는 건데 이게 퉁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 거고 언론에서 왜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언론도 좌경화돼 있어서 그래. 실제로 리박스쿨이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거든요. 건국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건국절 얘기랑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뭐 수탈 뭐 이런 내용까지도 안 가고 되게 단순하게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뭐 간첩을 심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씩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저랑 김내훈 작가처럼 좀 젊은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보는 거고 뭐 그래서 법과 제도, 교육, 문화, 민전쟁 이게 다 전방위적으로 가야 되지만 내가 얘기하는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 본질적인 얘기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딱 나가야 되는 상징적으로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 그 말씀은 동의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아까 그 리박스쿨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식으로 파고드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거대로 맞고 본질은 본질대로 간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해서 안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모든 분들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팩트, 그러니까 소위 보편적인 진리 뭐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한다고 봤을 때 예전에 이제 플랫폼을 보면 국민 MC, 국민 예능이 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박 2일, 뭐 유재석 국민 MC 이렇게 보편적으로 국민 모모가 붙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절이 파편화가 돼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그걸 전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만 가지고 싸우게 되면 왜 항상 밀리는가? 말 그대로 요즘 10대 학생들 가보면 옛날에 전까지만 해도 1박 2일,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걸 보고 월요일에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반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는 정치 유튜브 보고 누구는 그냥 게임하고 다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들이 파고들어서 게임의 극우 버전을 만들고 뭐 브이로그의 극우 버전 만들고 이렇게 완전 파편화해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얘기해봤자 이게 지금 국민 모모가 안 먹히는 시대다. 이걸 받아들이고 저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고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설명 얘기하는 주의가 보이는데 승리만이 목적이지 본질은 어떤 이전에 우선 승리부터 해야 되겠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정리해서 그런 알고 치고 사실 처음에 뉴라이트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을 때 사실 보수적인 분들도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식민지 하에서 우리가 근대화됐단 말인가? 이걸 어떻게 보수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정치권이 결합을 했습니다. 지금의 야당이죠. 야당의 그 흐름 속에서 그걸 결합하면서 특히 그게 이제 교과서 싸움으로 드러난 거예요. 교과서 싸움을 통해서 마치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는 좌파.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니까 그 식민지 근대화론까지도 우리의 논리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역사라는 학문이 정치화되어 버린 거죠. 학문은 학문으로 얼마든지 학문적인 논쟁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용훈 교수 그룹이 예를 들면 경제사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실증적인 자료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정치적인 뭐 해방 이후의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얘기할 때는 그런 실증주의가 사라져버려요. 주장만 난무합니다. 구호가 난무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원래 보수란 자신의 역사, 자기의 전통 그리고 지금의 헌정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보수 아닙니까? 저는 보수가 나쁘고 진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사회나 보수와 진보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마치 뉴라이트가 한국의 보수의 대표인 것처럼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단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옹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선포한 거 아니에요. 제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아직도 순종이 살아있는데도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겁니다. 저는 그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민주공화국을 뛰어넘은 뭐 더 평등하고 더 분배를 하고 어떤 그런 가치를 지금 주장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치 독립운동의 가치 이거를 인정하는 것은 보수예요. 그게 보수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수라는 말을 합니까?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의 기득권의 옹호, 과거의 자신의 조상이라든가 그런 자기의 뿌리를 어떻게든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진정한 보수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어떤 진보와 보수 간의 어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더 나은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뉴라이트적인 인식이 보수를 대표하는 한 한국의 보수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논쟁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자 이제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방금 주진호 선생이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보수가 없고 가짜 보수만 설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질문 중에 우리 광복회 감사로 계시는 이성문 감사께서 질문을 굉장히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4가지나 앞뒤 이렇게 빼곡히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친일 청산은 가능한가? 뉴라이트가 아직도 계속 설치고 있는데 친일 청산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것을 전광수 명예교수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병건 인문연구가께서 학교 내 민주교육을 어떻게 강화하면은 교육을 거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건 아까 여러 가지 리박스쿨이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답변이 대충 됐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친일 청산이 아직 안 돼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친일 청산이 되는지 하는 대단히 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성문 강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정강수 교수가 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반일 종족주의 그룹의 그 내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이 쓰는 방법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실정을 중요시해, 통계를 잘해, 팩트를 중시해,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원래부터 안병직 그 선생이 그걸 강조하셨고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영문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자료를 섭렵하기로는 1등입니다. 어떤 소문이 날 정도냐 하면 서울대학의 규장각이라는 조선시대 문서를 모아놓은 곳이 한층을 다 차지했는데요. 그거를 다 읽었다는 소문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고 읽고 그걸로 연구하고 하는 데는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상이 생겼을 거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일단 사실관계에서는 맞을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그걸 뒷받침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 하면 그 김낙년 교수예요. 김낙년 교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장기 통계를 다루는 데는 엄청난 역량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구 성과를 우리 한국 장기 GDP 통계라고 해서 그 두꺼운 책을 3권이나 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 김낙년 교수 팀의 연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예전에도 우리 그 친일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랬을 때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다루고 통계를 다루는 데는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데 저 자료를 가지고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일단 믿어주는. 선입견이죠. 예?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퍼져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게 문제인데요. 저도 그분들의 그 연구 방법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반일 종족주의 책이 나왔을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뭔가 자료나 통계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걸 텐데 하고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한 본 통계 자료 전부 다 봤어요, 제가. 똑같이. 근데 이번에는 수는 엉터리인 거예요. 그렇게 자료와 통계를 강조하던 사람들이 이 책들을 쓸 때는 수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 사람들보다는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봐도 너무 빈틈이 많고 엉터리로 자료를 사용했고 이상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실증주의 어쩌고 아무 수렁터입니다. 자료 사용하는 게. 그래서 학계에서라도 우리 역사학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했을 테이지만 사회과 가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그분들의 실체에 대해서 좀 폭로하고 일단은 인식하고 그 다음 폭로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경험인데요.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이 반일종족주의 그룹이 뉴라이트 친일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모든 걸 다 이 중심에서 우리 뇌에 보면 뇌 중심에서 모든 걸 지시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허점이나 오류나 이런 것들 또 일반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학자들이 좀 드러내야 한다. 그게 선행이 돼야 그 다음부터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싸움을 한다든지 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강수 선생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 이영훈, 김남년에 비해서 자기가 떨어지는 학자다 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네, 너무 겸손해서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정광수 선생이 훨씬 더 뛰어난 학자입니다. 제가 그 이영훈, 김남년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별거 없고요. 그 정신 상태가 하면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안 돼요. 네, 안 되고 20년 전에 TV 토론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야 토론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을 때인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데 이영훈 교수가 출연을 했어요. 저는 아는 후배니까 뭐 열심히 보고 있었죠.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전부 가짜라는 둥 그 말하자면은 그 뭐라 그럽니까 돈 벌러 갔다는 식으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성매매 여성처럼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대단히 오만하고 내가 자료를 다 봤어, 내가 다 아는데 당신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 토론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던 이영훈이 이렇게 타락했는가? 옛날에 그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던 그 젊은 날에 이영훈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타락한 이영훈이 지적 오만에 빠져가지고 지가 쪼매받는 그 자료 가지고 뭘 안다고 말이지. 그 비참한 여성들을 매도하고 네 여동생이 그렇게 끌려갔어 네가 그런 소리 하겠느냐 이런 분노가 제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온 국민이 시청자들이 그거 보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다음날 이영훈이 그 할머니들을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사과 안 했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서울대 교수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온 국민을 분노시켰거든요. 그것은 진짜 오만입니다. 제가 볼 때. 안병직 선생님도 제 은사지만은 저는 진짜 오만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대단히 겸손하고 진지하고 정의를 추구했는데 이분들이 언젠가부터 지적 오만에 빠지고 겸손을 잃고 지적 오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적 오만에 빠져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국격이 말이 안 되게 되고요. 정말 친일파 매국노들이 나라를 지배한 것만 해도 수십 년 지배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 식민지가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8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친일파들이 이렇게 설치고 자기들이 뭔가 다 아는 듯이 이렇게 설치는 이런 꼴은 절대로 두고서는 안 되고 그걸 여지없이 깨뜨린 분이 우리 정광수 교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발제자들이죠. 실력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절대로 저 사람들한테 밀 이유가 없고 너무 겸손해서 너무 스스로를 낮추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친일파들을 타도합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제 소리를 소감을 다 끝났습니다.